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가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가을 하면 음영 메이크업이 떠오르죠. 그런데 음영 메이크업은 가을 웜톤만 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또 시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메이크업 중 하나예요. 실패할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오늘은 음영 메이크업을 실패하는 요인들을 같이 파악해보면서 아주 스타일리시하고 트렌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웨이크 메이크업 제품들로 해볼 거예요. 얼른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워스트 메이크업을 보시면 피부톤이랑 메이크업 컬러가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평소에 어두운 톤보다 밝은 톤이 더 잘 어울리거든요. 베이스를 원래 톤에 맞춰서 하면 어두운 톤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좀 어색해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베이스를 톤 다운할 거예요. 저는 원래 19호, 21호 정도를 쓰는데 오늘은 톤 다운된 22호 컬러를 쓸게요. 그리고 오늘 쓸 컬러가 이런 웜톤이에요. 피부톤이 붉고 핑크빛이 나면 이런 컬러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파운데이션 컬러를 옐로우로 골랐어요. 여러분도 평소에 어두운 톤이 잘 받지 않는다면 이런 메이크업을 할 때 베이스 톤을 낮춰주시고 핑크빛이나 붉은기가 나는 피부톤이라면 옐로우 베이스를 사용하셔야 돼요. 노란기가 있는 파운데이션 컬러. 이 브러쉬가 스파츌러처럼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얇게 깔아주고 이 퍼프로 두드려줄게요. 톤 다운하면 너무 칙칙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칙칙해지지 않고 커버가 되게 잘 돼요. 밝은 톤으로 베이스하면 붉은기 커버가 잘 안 되고 잡티가 그대로 비쳐 올라오기 때문에 커버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근데 톤 다운을 하면 붉은기가 한 번에 잡히고 얼룩덜룩한 걸 잡아주기 때문에 커버가 좀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김이나 잡티, 커버할 게 너무 많다면 차라리 톤 다운을 하는 게 피부가 훨씬 깨끗해 보여요. 자, 이렇게 톤 다운해서 베이스를 했고요. 파우더를 할 건데요. 음영이 많이 들어갈 때 얼굴이 번들거리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더 뽀송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얼굴에 칠하는 게 많아질 때는 베이스가 뽀송해야 돼요. 그리고 음영 메이크업을 할 때는 쉐딩을 생략하면 안 되거든요. 얼굴에 명암이 확실하게 보여야 색감이 많이 올라갔을 때도 어색해 보이지 않고 입체적으로 보여요. 저는 쉐딩을 생략할 때도 많은데 오늘은 꼼꼼하게 할 거예요. 워스트 메이크업에서 쉐딩이 거의 없잖아요. 얼굴이 비어 보이는 느낌? 그래서 얼굴 쉐입이랑 코 쉐딩 이런 걸 잘 잡아주셔야 돼요. 눈썹 밑부터 아이홀 앞부분까지 여기에 음영이 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매가 깊이감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가 좀 쏙 들어가게. 코끝이 둥글둥글하면 음영 메이크업이랑 좀 안 어울리거든요. 얼굴에 골격이 살아있어야 음영이 잘 받아요. 코끝도 이렇게 음영을 넣어서 그나마 뾰족해 보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팔레트에서 이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코끝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쉐딩보다 조금 더 진한 컬러거든요. 이렇게 강조할 때 살짝만 칠해주면 좀 더 코끝이 높아 보여요. 근데 잘못하면 너무 진해지잖아요. 그래서 꼭 큰 거울로 멀리서 확인해야 돼요. 이 농도를. 가까이서만 보면 농도 파악이 잘 안 돼요. 자, 이제 진한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포인트가 너무 많아지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음영 메이크업을 하면 눈가가 무거워 보여서 나머지 부위는 덜어내는 게 밸런스가 맞아요. 워스트 메이크업을 보시면 눈도 블러셔도 립도 너무 세서 과한 느낌이 들고 메이크업이 너무 무거워 보여요. 포인트는 한두 곳만 되는 것이 좋아요. 눈, 입술 또는 눈, 볼 이런 식으로 한두 곳만. 자, 눈화장 하기 전에 음영 메이크업의 트렌드를 같이 볼게요. 아무래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하면 더 세련돼 보이겠죠? 예전 화보를 보면 섀도우가 강하게 들어가서 눈화장이 무거워 보여요. 물론 이때도 연한 메이크업을 많이 하긴 했는데 진한 음영 메이크업을 한 화보들 위주로 보면 굉장히 과하게 진하게 할 때도 있었고 또는 덜 진하게 하더라도 섀도우의 채도가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진하진 않지만 눈이 좀 무거워 보였죠? 자, 요즘 메이크업을 보시면 메이크업이 진하더라도 눈두덩의 채도는 낮아요. 컨셉에 따라 색감이 강하게 들어가는 메이크업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예전처럼 강한 오렌지빛, 브라운 이런 컬러는 잘 쓰지 않아요. 또 예전에는 섀도우를 넓게 퍼뜨려서 눈두덩 전체적으로 음영이 있는 반면에 요즘은 진한 섀도우의 영역을 넓지 않게 해요. 얕게
얇게 칠하는 거죠. 이게 요즘 트렌드고요. 짜잔! 이렇게 팔레트를 사용해서 같이 해볼게요. 제가 웨이크메이크 팔레트들 평소에도 잘 사용했거든요. 이렇게 쿨톤 그리고 봄 웜톤 컬러들 잘 사용했었어요. 다른 영상에서 이 팔레트 추천해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퍼스널 컬러별로 색감이 출시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가을 웜톤 팔레트가 나왔어요. 이제 점점 가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런 컬러가 또 생각나긴 하죠. 이렇게 컬러가 16가지로 나왔는데 색 조합, 구성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다 쓸만한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음영 메이크업 할 때 꼭 필요한 베이스, 연한 음영, 진한 음영, 아이라인 컬러, 펄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든 점은 이 라이너 컬러의 발색이 확실해서 좋아요. 보통 너무 흐리게 연출되는 팔레트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메이크업이 좀 텁텁해 보여요. 이 두 팔레트 다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찐 가을 웜톤 팔레트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톤도 낮췄으니까 찐 가을 웜톤 음영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베이스 컬러를 바를 건데 저는 눈이 부리부리하니까 너무 어두워지지는 않게끔 밝은 베이스 컬러를 사용할게요. 눈두덩이 살이 많은 분은 이렇게 밝은 컬러 발랐을 때 부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나 이 컬러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지금 많이 바르면 다음 음영 섀도우의 발색이 옅어져요. 살짝만 발라주시면 돼요. 위아래 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영을 넣을 건데 팔레트에서 이 4개 중에 선택해서 음영을 칠하면 되거든요. 이 컬러에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채도가 낮은 이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자, 이렇게 진한 섀도우를 바로 바르면 가루가 다 떨어져요. 그럼 베이스 망치잖아요. 티슈에 꼭 눌러서 겉에 가루를 정리해줘야 돼요. 자, 어디부터 칠해야 될까요? 가장 진해도 어색하지 않은 부위는 뒷부분이에요. 이 뒷부분부터. 이 음영 컬러가 너무 넓어지면 눈두덩 간격이 좁아 보이거든요. 한소희님처럼 눈두덩이 좁은 분, 눈썹과 눈의 간격이 좁은 분은 어두운 컬러를 넓게 발랐을 때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윽해 보일 수는 있지만 눈화장이 너무 무거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최대한 얇게 바르는 게 좋아요. 이 속눈썹에 아주 근접하게 얇게만 바르는 거죠. 그리고 이 윗부분은 더 연한 이 정도 컬러로 윗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은은하게. 그래야 눈이 그윽하면서도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자, 근데 반대로 눈두덩이 간격이 넓은 분. 저도 여기가 넓은 편이에요. 이런 분은 생각보다 넓게 발라도 어색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눈에 깊이감은 더 생겨 보이거든요. 이런 분은 정면을 뜬 채로 큰 쌍꺼풀 있는 곳까지 뜬 채로 칠하시면 돼요. 저야 큰 쌍꺼풀이 있어서 여기까지 칠하면 되지만 이렇게 쌍꺼풀이 크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얇거나 무쌍인 경우에도 그걸 무시하고요. 가상의 큰 쌍꺼풀을 생각하면 돼요. 이쯤이면 큰 쌍꺼풀이 있을 자리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 부분까지 칠해야 돼요.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럼 전혀 범위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눈 뜨고 가상이 큰 쌍꺼풀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까지 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워스트 메이크업을 보시면 너무 섀도우가 경계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번지듯 스머징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너무 뚝 끊겨 있잖아요. 그러면 메이크업이 정말 어색해 보이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표현이 중요한데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칠하면서 손에 힘을 아예 빼세요. 힘을 아예 주지 않은 채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살살. 이 눈가 피부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살살 해야 돼요. 그래야 경계지지 않고 스머징이 돼요. 자, 어느 정도 칠한 다음에 이제 거울을 내려서 한 번 더 살살살살 양옆으로 흔들면서 칠해주세요. 정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눈 뜨고만 칠하면 얼룩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이게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큰 브러쉬로 바꿔서 살살 문질러 주시면 돼요. 뒷부분에 음영이 생겼죠? 똑같이 앞부분도 눈 뜨고 가상의 큰 쌍꺼풀 생각하면서 여기는 진하게 칠할 필요 없고요. 그냥 살살 조금만 칠한 다음에 아래를 보고 이어서 칠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에만 칠하면 눈매가 올라가 보일 거예요. 눈매가 처진 분은 이 상태에서 멈추면 되겠죠? 눈매가 올라가 보이니까. 그런데 저처럼 원래 올라간 눈매는 더 올라가 보이니까 좀 아래로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만 언더 연결을 하는 거죠. 너무 올라간 게 오히려 눈이 작아 보인다. 이런 분만 아래로 끌어내려줘야 돼요. 뒷부분만 칠해주세요.
눈 뒷부분이 조금 내려왔어요. 자, 이제 한 번 더 내릴 거예요, 눈을. 이 섀도우보다 더 밝은 걸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스모키 메이크업이 돼요. 이 음영보다 더 연한 이 컬러를 사용할 건데 약간 노란빛이 돌아서 이 컬러를 섞어줄게요. 그럼 좀 더 화사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교살 영역에 칠하는 거죠. 요즘에는 애교살을 밝게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연한 음영으로 아랫부분을 연장하는 거죠. 아까보다 눈이 내려왔어요. 아이라인을 사용할게요. 속눈썹 사이사이 다 칠해줄게요. 근데 나는 아이라인 그렸을 때 다 묻힌다. 그래도 뜨면 안 보인다. 그런 분은 눈꼬리 위주로만 그려주셔도 충분해요. 굳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돼요. 아이라인 그렸는데 보이지도 않으면 이렇게 아래로 떴을 때 메이크업이 너무 무거워 보이거든요. 눈꼬리는 얇게 빼는 게 좋아요. 너무 두껍게 빼면 답답해 보여요. 메이크업이 무거워 보이고. 점막이 잘 보이는 분만 이렇게대로 채워주시고요. 아이라인을 그린 다음에 이 밑부분 음영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연한 것 같으면 한 번 더 칠해주고 이제 이 아이라인 밑부분을 풀어줘서 좀 더 라인이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할게요. 워스트 메이크업을 보시면 너무 아이라인 풀어주는 섀도우를 넓게 칠해서 아이라인이 두꺼워 보이고 지저분해 보여요. 아이라인을 풀어줄 때는 이 라인의 윗부분만 살짝 칠해야 돼요. 다 덮어버리거나 너무 넓게 칠하면 풀어주는 느낌이 나지 않고 지저분하게 되는 거죠. 가장 어두운 컬러를 묻혀서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 이 라인의 윗부분만 얇게 넓게 칠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칠하면 아이라인이 좀 더 깔끔해 보여요.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게 덮어지거든요. 이렇게 눈을 그윽하게 해줬고요. 자, 이제 마스카라를 할 건데 워스트 메이크업을 보시면 속눈썹이 너무 진하고 무겁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속눈썹을 통짜로 붙이거나 진하게 연출해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속눈썹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메이크업이 좀 진해도 가닥가닥 진한 느낌이지 속눈썹이 전체적으로 무겁고 진한 느낌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발리는 거. 너무 볼륨 타입보다는 그냥 깔끔한 제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눈이 무거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연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자, 그리고 지금 눈썹이 없으니까 너무 좀 무섭네요. 워스트 메이크업을 보시면 눈도 진한데 눈썹까지 진해서 너무 인상이 세지고 메이크업이 너무 과해 보이잖아요. 눈이 진할 때 눈썹이 너무 연해도 밸런스가 맞지 않지만 또 너무 진하면 이 얼굴에서 윗부분만 진하니까 굉장히 또 밸런스가 깨져요. 저는 이 4가지 컬러 중에서 헤어 컬러보다 살짝 밝은 애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게요. 아니, 이 제품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모양으로 나왔어요. 뒷면에 보시면 올리면 스크럽 브러쉬고 뽑으면 샤프너가 있어요. 보통 샵 가면 브로우 펜슬을 일부러 이렇게 깎거든요. 펜슬 자체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광고 제품은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해드려요. 그리기 너무 편해요. 사실 저는 깎는 게 너무 귀찮아서 잘 깎지 않고 얇게 나온 것만 쓰는데 이렇게 깎은 모양으로 나오니까 진짜 편해요. 너무 두껍지 않게 그릴게요. 그리고 진한 컬러로 수치 부족한 부위를 조금 더 채워줄게요. 자, 여기가 너무 비어 보이죠?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 이 팔레트를 구매하시면 이런 멀티 컬러 팟을 증정한다고 해요. 11호 런던 브라운 블러링에는 이런 컬러, 그리고 12호 클래식 브라운 블러링에는 이런 컬러를 증정해요. 색 조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화장하고 블러셔하고 입술에 발라도 돼요. 입술 가장자리에 바르면 립 라인 정리도 되고 오버립 연출할 때도 좋거든요. 완전히 파우더리하지 않고 크림과 파우더의 중간인 느낌? 립 라인 바르기에도 너무 좋아요. 립 베이스로 쓰기에도 좋고. 블러셔는 퍼프 사용해서 바를게요. 아까 제가 베이스로 사용한 퍼프. 이렇게 묻히고 손등에 팡팡 한 다음에 블러셔는 은은하게 연출할게요. 저는 오늘 눈에만 포인트를 줄 거거든요. 이렇게 사이드에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게요. 블러셔 모양이 오늘은 이렇게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게 이미지에 훨씬 잘 어울려요. 그리고 입술은 틴트를 사용할 건데 짜잔! 이 제품 아시나요? 이 제품이 웨이크메이크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른 컬러 잘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팔레트랑 어울리는 컬러가 출시됐어요. 2가지 컬러인데 9호 그리고 10호. 가을봄 팔레트에 딱이죠. 입술을 좀 포인트로 하고 싶다. 그럼 이 컬러가 딱이고 은은하게 연출할 거면 이 컬러가 딱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컬러를 발라볼게요. 처음에는 틴트처럼 촉촉하게 바르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나면 마르면 프라이머처럼 돼요. 약간 보송하게 착 밀착돼요. 글로시한 제품이구나 했는데 마르니까 딱 보송하게 밀착돼서 잘 지워지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너무 촉촉하기만 하면 지속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가볍게 착 밀착되는 느낌? 얇게 발려서 막 답답하고 이런 느낌은 없어요, 저는. 컬러 너무 잘 어울리죠? 착색은 이 정도로 돼요. 이거 물티슈인데 이 정도로 남네요. 지속력이 괜찮아요.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전 가을 여자. 메이크업 깔끔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이 정도가 딱 좋고요. 좀 더 화사한 느낌, 화려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펄 추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아서 밝은 펄을 발라볼게요. 중앙 부분에 톡톡. 펄 바를 때는 이 윗부분에 발라주세요. 그래야 떴을 때 보이거든요. 이 펄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런 그윽한 메이크업은 이렇게 깔끔한 헤어스타일이 별로 안 어울려요. 헤어도 같이 그윽한 느낌을 줘야 그 무드가 맞거든요. 머리를 좀 하고 올게요. 짠! 렌즈도 끼고 머리를 어울리게 하니까 아까보다 괜찮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음영 메이크업을 같이 해봤는데 너무 무겁거나 답답하지 않아서 날씨가 더울 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사용한 이 팔레트는 기획 세트로 구성이 된대요. 9월 6일까지 정가보다 더 할인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사용했던 이 멀티컬러 팟 선착순으로 같이 증정된다고 해요. 싸게 구매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 영상으로 삶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Stay overhead. Don't wanna keep this going.